뭐 앞에 콘텐츠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배경도 우리 앞에서 발제하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발 및 건설 관련법을 제가 검토하게 된 것은 이번에 학동 4구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상위법을 좀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몇 분들이 말씀하셔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좀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고층 건물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대한 상위법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 놓은 거 있어서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외에도 뭐 투자유치법 아니면 청소년 관련해서 관련 법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럽니다만은 요약해서 보니까 한 쉬운 두 가지 정도 법률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 검토에 대한 모든 것들 조례는 다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검토할 수는 없고 우선 바쁘다고 그래서 약 한 10가지 정도 조례를 검토한 결과를 제가 좀 더 좀 꼼꼼히 촘촘하니 보았다.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도시계획위원답게 여러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 나름대로 주관적이기도 하면서도 많은 의견들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오늘 화두는 좀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 권리를 통해서 시민들과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어쩌냐라는 게 공통적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 84조 보면은 회의의 공개, 비공개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비공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개 등으로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 좀 들어갑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 다만 기밀을 요한 사항들은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기밀을 요한 사항들은 나름대로 운영 방법과 기밀을 요하는 기준을 운영 세칙에서 좀 우리가 전문가들끼리 논의하면서 정하면 어쩌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제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참여해 보면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고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 다 그대로 심의했었거든요.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록 공개는 저는 도시계획위원들이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을 공개한다고 봅니다. 변원섭이가 아니면 박중렬이가 아니면 이채연이가 심의사위원회 추천하는 사람들 특히 자기가 발언들은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알 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봐요.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개를 원하는 사람은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도 자기 실명을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요. 그래야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한 발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실명으로 공개해야 된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상득 장관께 건의합니다. 저는 공개를 해 주십시오. 진짜. 그것은 우리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비는 반드시 공개를 해 주시기를 저는 지금이라도 간절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조례 신설 오늘 말씀하셨던 그 시민 참여 도시계획 문제, 그다음에 일반 시민과 언론인들의 방청 취재 신청할 경우 허용하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논의했었고 좀 생략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에 대한 중요한 역할성 이것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임기획단이 출발한 지 실은 얼마 안 돼서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오랫동안 지금 참여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아쉬운 점들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격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광주시 도시계획이나 현재 건물들이나 지금 잘 돼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고개를 저으시는데요. 실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몰라서도 주장을 못하지만 잘못된 점들은 과감하게 자기 편들을 해주셔야만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관심 있는 조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불만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어도 그냥 말을 않고 묵묵히 있어버리는 건 저는 이것은 민주주의 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격을 보면 뭐 7년 이상, 뭐 실무 경력이 7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실은 풀들이 적다고 그러니까 저는 5년으로 줄이든지 4년으로 줄이든지 좀 줄여서 조금 전문가에 대한 풀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자. 특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다. 여성 참여율도 특정한 비율을 좀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여성 비율을 좀 확보하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자격을 좀 했으면 좀 완화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고요. 회의의 소집 등 저는 다 좋은데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모든 건 7일 이내에 5일 이전에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에 우리 중앙공원 일지구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퇴근 후에 제가 6시 반쯤인가 메일을 받았어요. 딱 계산해 보니까 만 24시간 이틀 이내 이렇게 긴급히 상정을 해가지고 통계를 기습적으로 도시계획에 심의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게 그러하지 않는 거 저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7조 회의에 따른 비공개 비규정의 준수 및 이런 거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개정안은 제84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의 준수 및 이런 문구들은 좀 바꿔서 저 서약서 없애버리든지. 서약서 꼭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약서를 안 썼습니다. 대부분 안 쓰는데 위에 청렴에 대한 문제는 저는 써도 된다고 봐요. 물론 어떤 이해 당사자와 접촉을 해서 무슨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청렴 서약서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서약서에 써야 할 이유를 못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약서 문제를 문구로 수정하든지 좀 삭제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운영 세치가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저것은 수정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의 해측 부분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 비밀을 요하는 것들은 별도로 규정에 정해서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뭐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저 부분도 삭제했으면 쓰겠다. 3일까지가 아니고 반드시 저는 일주일 이내에 충분한 도시계획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쓰겠다라고 제가 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혼의 운영 같은 경우는 보면 이번에 지금 저 운영 세칙을 좀 바꿨는데요. 저는 반대했습니다만은 많은 도시계획위원들이 또 그렇게 해서 저걸 추인해 줬는데 서울 같은 데는 5년이 지나야 부결된 경우는 5년이 지나야 재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보면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냥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상임기획단에 검토한 거 거쳐서 바로 하게끔 이번에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되 다른 데는 5년이지만 부결된 경우는 약 3년 동안 경과한 후에 재자문할 수 있다고 좀 추가했으면 쓰겠다는 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우연의 구성 문제, 여기 건축 조례인데요. 건축 조례 문제는 이제 페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랄지 비밀의 준수 문제도 앞서서 중복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고요. 대지 안의 공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할 거리, 그 다음에 인접 대지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부지, 이것들 저는 최대한 5m 된 걸 10m로 늘리고 또 한 2m 이상 되면 4m로 좀 늘려서 대지 안의 경계선과 주변에 대한 건축물의 경계선을 좀 더 확보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건축 조례입니다. 35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게 굉장히 지금 핵심인데요. 이 꼼꼼히 살펴보면 각 건물마다 높이 기준으로 인해서 인접 대지 경계선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부산이나 다 보니까 높이별로 20m, 30m 높이별로 규정이 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이. 그래서 저도 개정안은 20m 초과시에 대한 각 부분 높이의 3분의 2 이상 또는 40m 초과시 각 부분의 높이 60m 초과시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150%. 그러니까 각 높이에 대한 메타수별로 해서 차등화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평한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높이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 86조 3항에 보면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에 서로 간에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것도 거리를 부분에 대한 높이 한 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배로 늘리고 그다음에 1.5배 이상 뭐 0.8배로 된 거지 1.5배로 좀 늘려서 각 부분에 대한 높이에 대한 두 배로 개정을 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게 좋으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광역시 주차장 조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우리 상가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건물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주차장을 수요화하는 것을 사실상 현실화하자. 그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실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하면 1세대당 한 대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에서 보면 1대 1.5대나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2대 이상으로 좀 넓힌다 할지 각 30평방미터의 경우에는 한 대 이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좀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느 도시에 가보면 뭐 가까운 일본만 가도 그렇죠. 실은 우리나라처럼 거리에 주차를 많이 하는 도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대폭 개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본데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100세대당 하나 정도의 완충 친환경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저걸 좀 배로 늘렸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기도 뭐 100대 이상 한 대는 급속 충전기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것도 급속과 안속 충전기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 구획의 총수 10분의 1로 나누고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총수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저는 급속 충전기를 한 개 이상씩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급속 충전기도 전체 충전 시설의 60% 이상 정도 좀 했으면 쓰겠다. 갈수록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 조례로 임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례 문제는 전면적으로 전부 개정을 요합니다. 아무리 저 문구로 봐서는 생태경관 조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제가 가장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앞에 사회자께서 요약을 해주려고 한 관계로 이 관계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조례를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 상위법까지 다 개정을 해놨으니 이 조례는 서류로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하고 자료가 조금 수정됐는데 최종본 이걸로 공유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쪼개기 방지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한테 쏙쏙 들어오게끔 해놨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예규에 보면은 할 말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개정해야 할 부분들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아마도 생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이라도 저는 밤 12시, 1시, 2시까지도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아까 윤희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조례를 최대한 줄여라. 정말 줄여라. 아까 윤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200%, 900% 사이다 그러면은 250%로 줄여라. 저렇게 800% 하지 말고 1000% 하지 말고 줄여라고 말입니다. 맥시멈으로 찾아먹지 말고 조금 더 줄여서 광주가 좀 말 그대로 광주 좋아하는 광주다운 도시계획을 준비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